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죠. 길이 뻥 뚫려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 뭐 아주 스무스하게 가겠죠. 노래도 부르면서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눈앞에 진짜 산더미 같은 과속 방지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라면 브레이크를 못 밟은 차는 그냥 산산조각이 나거나 엄청난 충격을 받고 멈춰서야 정상입니다. 튕겨나가거나 다 부서지겠죠. 경제라는 도로 위에서도 똑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황이에요. 전쟁, 막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적인 붕괴라는 방지턱을 지금 정면으로 들이받았거든요. 그럼 시장이 고꾸라져야 마땅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대풍락이 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라는 자동차는 그 거대한 방지턱을 들이받고도 오히려 막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어요. 물리법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 기이한 역설? 대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교과서적인 경제 논리나 불과 뭐 몇 년 전에 시장 공식만 대입해봐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악재가 진짜 한꺼번에 터졌는데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번 오프닝 심층 분석을 통해 파헤쳐야 할 핵심 미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노이즈는 끄고 진짜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신호만 포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오늘이 벌써 2026년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4월 하순이네요. 오늘 진짜 다뤄야 할 퍼즐 조각들이 많죠? 엄청 많습니다. 위키피디아의 2026년 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위기 관련 문서부터 4월 17일에 있었던 연준 이사의 연설문 전문, 그리고 월가 금융기관들의 내부 보고서, 마지막으로 어제 갓 발표된 넷플릭스의 실적 보고서까지 다 들여다볼 거거든요. 네, 이 파편화된 자료들을 하나의 커다란 연결고리로 묶어보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들에는 막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미국과 이란의 물리적 충돌 같은 진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섞여 있어요. 네,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이죠. 듣는 분들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의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배제하고요. 오직 그 원문 자료에 나온 사실들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워싱턴의 정책이나 중동의 군사적 결정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랑 당장 마트 영수증에 어떤 숫자로 찍히는지 그 메커니즘만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해부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 기이한 역설의 실타래를 풀려면 지난 주말 글로벌 시장을 완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근원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4월 18일 주말에 타진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말씀이시죠? 네, 4월 초에 간신히 성사됐던 그 2주간의 휴전이랑 이슬람마바드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4월 18일에 이란 국가 안보회의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했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클로저 상태로 들어간 거죠. 소프트 클로저라고 하면 바다에 막 기뢰를 빽빽하게 뿌려서 배를 다 터뜨리겠다는 그런 물리적 전면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나가는 상선들을 막 납포하거나 드론으로 위협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해운사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운항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보험사들이 선박보험 인수를 아예 거부해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해협의 동맥을 딱 끊어버리는 진짜 고도의 전술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보통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하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기름값 오르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 해상 석유 거래의 20%가 거기를 통과하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미 에너지정보청, 그러니까 EIA가 브렌트유 전망치를 배럴당 96달러로 올렸고 월가에서는 1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아니 진짜 무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진짜 공포는 원유가 아니에요. 바로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LNG 물량의 20%가 그 해협 안에 같이 갇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생산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보고서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이게 프로스터 공장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훨씬 심각하죠. 불가항력 선언이라는 건 기업 간 거래에서 일종의 합법적인 계약 파기 선언이에요.
구매자들한테는 완전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터졌으니까 가스를 제때 못 줘도 우리는 위약금 안 물어주겠다. 이런 거군요. 맞아요. 그 선언이 나오는 순간 카타르 가스만 믿고 있던 아시아랑 유럽의 발전소들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부터 공장 돌릴 에너지를 구해야 하니까요. 와, 그럼 다들 현물 시장을 미친 듯이 달려가서 막 웃돈을 주고서라도 가스를 싹쓸이 하려고 하겠네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에 거대한 패닉 바잉이 촉발되는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몇백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니네요. 완전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컴퓨터의 메인보드에서 냉각팬을 통째로 뜯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냉각팬 비유가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냉각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거든요.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어이없으면서도 놀랐던 부분이에요. 헬륨 공급망이 박살났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풍선에 넣고 목소리 웃기게 변하게 하는 그 헬륨만 생각하시잖아요. 놀이공원 가면 있는 그런 거요. 근데 사실 이 헬륨이 현대 최첨단 산업의 완벽한 생명줄입니다. 카타르가 세계 최대 헬륨 생산국 중 하나거든요. 헬륨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길래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게 있어요.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식혀야 하고 또 AI 데이터 센터 과열 막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헬륨을 대체할 물질이 지구상에 아예 없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호르무즈가 막혔다는 게 단순히 기름값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찍어내는 파운드리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빅테크들이 수조 원씩 쏟아부은 AI 데이터 센터 가동이 헬륨 부족 때문에 서서히 멈춰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나비 효과가 진짜 무섭습니다. 중동에서 내린 군사적 결정 하나가 내 책상 위 컴퓨터의 쿨링을 멈추게 하다니요. 비료 시장도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질소 비료 수출의 50%가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천연가스가 비료의 핵심 원료라서 그래요. 가스가 안 돌면 비료도 안 돌고 그럼 전 세계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하겠네요? 결국 몇 달 뒤에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빵이랑 고기 가격 폭등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식량 인플레이션이죠. 거기다 이번 사태가 과거 위기랑 질적으로 다른 게 물리적 타격이 일상화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월 초에 아랍에미리트랑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가 진짜 드론 공격을 받았어요. 수십억 달러짜리 클라우드 인프라가 폭격의 대상이 된 겁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 막 확장하던 AI 인프라가 올스톱 된 거네요. 물리적 전쟁이 디지털 공급망의 숨통까지 끊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을 거시경제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해협 막히고 가스 끊기고 비료값 튀고 이런 복잡한 위기들이 경제 지표에서는 딱 한 단어로 압축됩니다. 인플레이션이군요. 네, 이 거대한 전쟁 세금이 미국의 물가에 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기껏 좀 잡히는가 싶었는데 말이죠. 3월 미국 CPI가 3.3%로 크게 튀어올랐더라고요. 가솔린이 무려 21.2% 폭등했고 연료유는 30.7%나 올랐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미 연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4월 17일에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5번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문 읽어보면 연준 내부의 패닉이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연설만 보니까 현재 상황을 연속적인 충격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연속적인 충격,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절대 안 내리겠다는 선언 아닌가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금리 락 서너 번씩 내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샴페인 터뜨렸잖아요. 샴페인 김 빠진 지 오래죠. 월러 이사는 현재 3.50에서 3.75% 기준금리 목표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시사했어요. 무기한이요? 심지어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붕괴 조짐을 보이더라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크다면 금리 인하를 지연시켜야 한다고 대놓고 발언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게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게 물가가 오르는 게 사람들이 돈을 막 펑펑 써서 수요가 넘쳐서가 아니잖아요. 공급 충격 때문이죠. 그쵸. 호르무즈가 막히고 공급망이 박살나서 기름값이 뛴 건데 연준이 금리를 5%든 10%든 올린다고 해서 이란이 갑자기 해협을 짬 하고 열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 올린다고 석유 시추선이 생기는 건 아니죠. 제 말이 그겁니다.
내 통제 밖의 공급 문제로 터진 인플레이션인데 왜 내 대출이자를 올려서 수요를 박살내고 평범한 사람들 일자리를 위협하냐는 거죠. 화나실 만합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이랑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를 다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원로 이사 말은 완전 빈대 잡겠다고 초과 삼간 다 태우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연준의 깊은 트라우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아서번즈라는 연준 의장이 딱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로 섣불리 금리를 내렸거든요. 아, 이건 공급 충격이니까 금리 올려봐야 소용없다, 이렇게요? 네, 그랬다가 결과가 아주 끔찍했죠. 고물가란 대량 실업이 동시에 덮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사람들이 물가는 이제 영원히 오르는구나 하고 기대 심리를 가져버리면 노동자들은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기업은 임금 올려주는 대신 그 비용을 다시 제품 가격에 정가하죠. 무한 반복이네요.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리 유명한 임금 물가 나선입니다. 이거 끊으려고 나중에 폴 볼커 의장이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박살을 내야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고용을 좀 희생하더라도 이 기대 심리의 뿌리 자체를 잘라내려고 물가 안정 하나에 일시적으로 올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월러 이사가 연설에서 엄청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언급했어요. 2026년에 순이민자가 0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민자가 0명이면? 밖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노동 공급이 완전히 끊긴다는 뜻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그렇게 직결되나요? 미국 경제를 밑바닥에서 지탱하던 저임금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식당, 건설 현장,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존 노동자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아, 노동시장 자체에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는군요. 에너지 가격 폭등에다가 끈적끈적한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버리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명분이 진짜 단 하나도 안 남은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짚은 것만 해도 지정학적 위기, 호르무즈 차단, 에너지랑 비료 가격 폭등, 헬륨 부족, 인플레이션 반등, 거기다 연준의 매파적 선회까지 악재란 악재는 다 모였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으면 솔직히 주식시장은 붕괴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4월 17일 수요일에 S&P 500 지수가 7,126.06으로 마감하면서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만 3.56%가 올랐어요. 미친 회복력이죠. 반면에 같은 날 발표된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47.6으로 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맞았단 말이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랑 슈퍼마켓에서 장보는 메인스트리트 소비자들의 삶이 완전히 두 개의 평행우주로 쪼개졌어요. 한쪽은 축제를 벌이고 한쪽은 질식하기 직전입니다. 대체 이 기괴한 디커플링의 원동력이 뭡니까? 이 증시라는 자동차는 무슨 연료로 중력을 거스르고 날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엔진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국가만이 가진 독특한 지정학적 방어막이에요. 지난주 한국이나 일본, 유럽 증시 보셨어요? 아우, 말도 마세요.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폭락장이었잖아요. 파란불만 가득해서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그냥 경제 전체가 피를 철철 흘리는 거죠. 근데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셰일 혁명 이후로 미국은 완전 확고한 에너지 수출국이 됐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 아시아 제조업은 공장문을 닫아야 되는데 텍사스 석유 기업들은 막대한 달러를 쓸어 담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구조인 거예요. 충격이 국가 내부에서 알아서 상쇄되는 거군요. 진짜 사기적인 방어막이네요. 글로벌 자본은 불안할 때 가장 튼튼한 요새로 피신하거든요. 지금 지구상에서 에너지 자립도 되면서 최고의 혁신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은 미국 증시뿐입니다. 티나신군이 그러니까 주식 외에는 특히 미국 주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대기업들의 경이로운 이익 방어력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곳의 1분기 실적 분석을 보면요. 미국 대기업들이 이 난장판 속에서도 약 15%에 달하는 견고한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원자재 가격 다 뛰고 인건비도 올랐다면서 어떻게 15% 마진을 남겨먹습니까? 위기를 오히려 자기들 이익 쥐어짜는 기회로 쓰고 있는 거네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요. 기업의 생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논리라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한테 넘기려면 그 소비자가 결국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47.6으로 폭락했다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주머니 닫고 신용카드 한도 꽉 차서 더 이상 물건 안 사주면 저 15% 마진율이라는 방어벽도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주식시장에 직면한 다음 시험대입니다. 투자자들도 그 불안감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어요. 거시경제 폭풍이 언제 소비재 실적을 박살낼지 모른다는 공포군요. 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기업들한테 단순한 합격점이 아니라 진짜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신경질적인 시장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게 바로 4월 17일에 발표된 넷플릭스 1분기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보면 진짜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숫자로만 보면 넷플릭스 진짜 훌륭했잖아요. 엄청났죠? 주당 순이익 1.23달러에 매출은 122억 5천만 달러. 월가 예상치 가뿐하게 뛰어넘은 어닝비트였고 구독자도 늘었거든요. 근데 정규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막 10%나 폭락을 해버렸어요.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벌었는데 대체 왜 주식을 집어 던진 겁니까? 시장이 넷플릭스 실적의 화장기를 싹 지우고 생어를 들여다본 겁니다. 일단 넷플릭스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무려 42.8배에 달했어요. PER 42배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순이익의 42대 규모로 주가가 뻥튀기 되어 있다는 건데 성장주라는 거 감안해도 엄청나게 고평가된 상태네요. 고무줄을 진짜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반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실적에다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바로 끊어져서 손을 탁 때리는 구조죠.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군요. 네, 근데 넷플릭스 이익 중에 28억 달러가 일회성 해지 수수료 때문에 생긴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게 까발려졌거든요. 헐, 순수하게 사업을 잘해서 번 게 아니었네요. 결정적으로 회사가 내놓은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거기다가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는 소식까지 겹쳐버렸죠. 아무리 어제까지 돈을 잘 벌었어도 앞으로의 비전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42배짜리 고무줄이 그냥 가차없이 툭 끊어져 버린 거군요. 거시경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막 흠집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차익 실현하고 도망치려고 방아쇠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와, 넷플릭스가 기대 이상 실적 내고도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면 당장 4월 22일로 예정된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는 진짜 살얼음판이 따로 없겠네요. 테슬라 주주들은 지금 밤잠 못 이룰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수요 확 꺾인 데다가 호르무즈 사태로 글로벌 물류까지 꼬이면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5%나 빠졌잖아요. 월가에서 예상하는 주당 순이익이 0.36에서 0.43달러 수준인데 작년 대비 무려 38%나 폭락할 거라고 하던데요. 테슬라는 지금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넘어섰어요. 아까 말한 그 거시경제 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럼 이번 테슬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단순히 주당 순이익이 몇 센트 더 나왔네, 덜 나왔네 이 수준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해요. 첫째, 테슬라가 차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자동차 부문 마진율이 최소 14에서 16% 선에서 방어가 되고 있는가? 가격 출혈 경쟁 속에서 맷집을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 시장에 던져둔 그 AI 로보택시라는 원대한 비전을 얼마나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제 시장은 테슬라를 그냥 쇳덩이 조립해서 파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완벽한 AI 회사로 취급하고 싶어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나 자율주행 기술을 뒷받침할 자본 지출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핵심 관건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중동 전쟁 때문에 클라우드 생태계 타격받고 극저온 냉각용 헬륨 공급도 꼬였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외부의 거시경제 충격이 테슬라 같은 개별 기업의 미시적인 혁신을 과연 얼마나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 힘겨루기를 지켜보는 게 이번 주 핵심입니다. 자, 이제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쫙 맞춰졌습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진 해협 봉쇄와 드론 타격이 가스와 헬륨의 동맥을 끊어버렸고요. 그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반등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완전 주머니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에너지 패권국이라는 사기적인 방어막, 그리고 기업들의 무자비한 비용 절감을 무기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폭락 차트에서 보셨듯이 지금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장세입니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 때문에 기업들이 완벽한 미래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응징당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테슬라가 그 잔인한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한 이 연결고리들은 그냥 금융 전문가들만 떠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색 코뿔소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대한 위험이 뻔히 달려오고 있는데 눈앞에 당장 축자에 취해서 애써 무시해버리는 위협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방에서 달려오는 그 코뿔소들의 발망울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와 일상에 미치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주유소 가격표 보실 때, 마트에서 장 보실 때, 그리고 스마트폰 열어서 주식 계좌 수익률 확인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는 이 호르무즈의 헬륨 공급망 문제나 연준의 그 딜레마가 어떻게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바로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이 원문 자료들을 관통하는 진짜 도발적이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미국 경제가 강력한 에너지 자립을 무기로 이 전쟁통 속에서도 나 홀로 사상 최고치를 달리는 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동맹국들은 완전 인플레이션 파도에 휩쓸려서 무너져 내리고 있단 말이죠. 완전 양극화가 극에 달했죠. 만약 이 중동전쟁이랑 공급망 충격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특정 회사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를 떠나서 전 세계의 부와 기술력, 경제 패권의 지형 자체가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미국이라는 요새 안으로만 재편되는 거 아닐까요? 와, 역사적인 패권 이동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간직하신 채로 다가올 테슬라 실적과 거기 반응하는 시장의 맨 얼굴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속 100km로 방지턱을 들이받고도 한여로 솟구친 그 미국 증시라는 자동차. 그 차가 결국 중력을 못 이기고 메인 스트리트의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지 아니면 새로운 패권을 달고 아예 우주로 날아가 버릴지. 그 답은 여러분이 매일 주시하는 시장의 숫자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을 항해하는 나침판. 오프닝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